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시사 데스크 김주희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시기였는데요. 지자체의 이와 같은 행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토론시사 데스크에서는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자치단체 장들과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역사회의 현황과 과제, 대법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허브를 꿈꾸는 광양시 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광양시 정연복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양시의회 서경식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려대 경영학과 신준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은 보람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이끌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15만 시민들의 열망과 또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척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또 LF, 아울렛 건립 등 모처럼 맞이한 지역 발전의 호기에 맞춰 우리 시의 발전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또 대한민국 행복수도를 시정 목표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사구시행정, 시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참여행정을 통해 더 큰 광양,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광양을 만들어가는데 봉사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보람찬 1년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광양시 의회는 지난 1년 광양시 행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1년 동안 짧았다면 짧았고 길었다면 길은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금 정연복 시장님과 우리 광양시 의회 의원들과는 서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양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의회와 광양시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열심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신 교수님께서 바라본 광양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년 전 민선 6기가 막 시작할 때 광양의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광양 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항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발전 속도를 갖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광양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에 민선 6기가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민선 6기 출범의 패러다임은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조직 체계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행정상의 혼선이 초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초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민선 1년 정도 되고 나니까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까지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 행복수도,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기틀이 마련된 그 나름대로 무난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나눠볼 텐데요. 광양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양시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역점 시책으로 삼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최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2015학년도 대입 결과만 본다면 서울대를 우리 시에서 18명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에 249명이 합격했습니다. 중고등학생 학력 신장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학력 향상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엘리트 중심의 지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학생까지도 포함을 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위주에서 이제는 유치원, 초, 중 학교까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가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성적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 지원 사업들이 주류로 이루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예체능, 또 특기생, 또 학력이 조금 저하되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챙겨가지를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앞으로는 이제 챙겨 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양시는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이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은 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젊다고 하는 것은 곧 아이들,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광양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또 워킹맘들이 아이를 안전하고 또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양에 오면 출산, 또 육아, 양육, 교육에까지 이 시가 책임지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중에 핵심이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입니다. 보육에 대한 큰 틀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적 영역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취약한 부분을 도와서 보완적인 의무 보육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5월 광양시의회에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어린이 보육재단인 것 같은데 방금 시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하셨지만은 지난 추경에서 의회에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을 의회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 보육재단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광양시 의회에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은 자사로 조성을 광양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중 의회에서는 기부금, 모금 가정에 대한 복지 재단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복지재단에 몰리던 기부금과 후원금이 보육재단 설립으로 양분화될 경우 시의 방침이 운영자금이 확보될지 참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이 시의 출연금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가져서 그 부담을 곧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좀 더 심도 있게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단 기금 조성 방법을 토출해 낸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광양시 민선 6기의 지금 역점 공약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문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교수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목적이 있죠. 그 설립 목적은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광양시민 누구나가 다 그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시장님의 이제 중점 공약사항으로 그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결국은 목적 달성에 의한 수단이 공약이 되는 것인데 이 수단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면은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더 검토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꼭 뭐 금년 안에 이것을 완성시킨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이라든가 그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법론적인 이런 보완 대책들이 있으면은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예. 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재단을 우리 시장님이 만든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 보면은 이 보육재단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육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지금 없습니다. 현재 예. 전국에. 네. 그래서 질 높은 보육재단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한지는 꼭 서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시장님께서는 내거셨지 않습니까? 올해 광양시 예산이 6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2018년이면 예산 1조 원을 달성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쉽게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공약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공약이란 결국 목표를 제시하는 건데 목표를 앞에 두고 뛰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광양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도비, 기금을 포함한 의존 재원 확보 중요성을 취임 초부터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 1회 추경을 중심으로 6,100억이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비해서 11%가 신장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일반 회계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 해도 일반 회계만 가지고 1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가 주로 공영개발 사업과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투자되는 그런 재원들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도 과감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재정 파이를 키워서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금 총량이 일단은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1조를 저는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투자가 있어야 또 기업이 오도록 돼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돼야 또 경기가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아마 반드시 1조가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런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님의 1조 원, 예산 1조 원 달성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정 시장님이 예산 전문가로 이렇게 평이 자자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올해 딱 1년 됐는데 그 1차 추경 예산 6,100억을 달성하시는 걸 보면은 네. 그 임기 내에 꼭 1조 원 달성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한 가지 일반 회계가 원래 좀 경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회계 안에 또 의존 재원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이 이제 주로 노력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시장님의 능력이라고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의존 재원이 내가 달란다고 국회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존 재원 자체는 상당히 가변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자체 재원 조달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모색을 좀 하시면은 안정적이면서도 또 파이가 커진 이런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근 이제 광양항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최근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미개척지인 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제3의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라는 광양시의 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우리 의장님과 함께 가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광양항 서쪽 배후단지에 2천만 불을 투자하는 냉동, 냉정 창고를 건립하는 MOU를 그 자리에서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나무 농수산식품과 공산품들이 광양을 통해서 남미로 수출되는 방안도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배후부지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물동량 증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시는 최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동축 배후단지에 또 입주할 5개 기업과 기업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체결을 대명으로 해서 광양항 동축 배후단지는 100% 분양이 끝났습니다. 또한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광양항 서쪽 배후부지 입주자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 배후부지에도 입주 업체로 가득 차서 광양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금년에 광양항 항로 개설이 9항차 늘어나서 주당 87항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출입 물동량, 환적 물동량 증가로 올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인 250만 TU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와 항만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양항의 활성화는 정부 투자가 관건이고 정부의 관심이 또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일기를 또 사업에 반영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광양항 서쪽 사업비도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양항 활성화 부분을 낙관적으로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신장을 하면서 광양항을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광양항이 그렇게 쉽게 국내 2항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보신 부분이 있으니까 답을 해주시면. 네네. 예, 참 광양은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 짜인 지역입니다. 예. 근데 광양항을 만들 때는 부산항,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을 해서 정부에서 광양항을 중심 허브항으로 살리겠다라고 안을 내놔서 예.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에는 보면은 각 지자체들이 전부 다 항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투자도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항구를 잘 우리 관양 같은 항은 잘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활용을 아주 잘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투포트 시스템이 최초로 등장했던 때가 그 DJ 정권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물류산업 그 관련 법규들도 정비하면서 네. 그 당시에 그 핵심적인 그 고민 사항은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물류 항만 쪽도 항만업 자체를 그 바다가 있는 곳에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곳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새로 선택된 곳이 이제 광양항이었던 곳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부두하고 그 컨테이너항이 같이 있지만은 광양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전문항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 그 지자체 선거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최초의 이제 논리는 경제 논리였다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정치 논리로 이게 변조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미 그 투포트 시스템은 유명무실해졌고요. 전국의 그 뭐 거의 모든 항만마다 다 컨테이너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거 풀어나가는 방법이 정치적인 논리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권의 역할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예. 뭐 이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광양시가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자꾸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지역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 IMF 때보다 더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데요. 광양제철소의 감량 경영이 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철강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다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은 광양시가 이 분위기를 좀 더 바꿔볼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우선 지금 우리 시는 그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약 12%나 되니까 이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경기는 뭐 세계 또 우리나라 경기 전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최근에 메르스까지 이게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양제철소가 지금 감량 생산을 한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관양제철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양제철소가 우리 관양시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지금 9,700억입니다. 발표된 것이. 그런데 아연 도금, 자동차 강판 라인 신설 등은 며칠 전에 MOU를 체결을 하고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신 또 포스코 권호준 회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하여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 많고 또 일부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게 공사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많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제 활동이 잘 돼야 지역 경제가 산다 하는 뜻에서 감사를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제철뿐만 아니라 항만 공사에까지도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가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이다 보니까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근무 형태까지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근무 형태를 바꿨다고 하죠? 예. 예. 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근무 형태를 바꾼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개선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넉 달 동안 4조 2개다와 4조 3개다를 먼저 시범을 하고 9월 초 직원 투표를
해서 9월 16일 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중에 선택이 되면은 근무 형태 방식이 직원들에게 최적의 근무 환경과 기업에게는 상상과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4조 2교대, 4조 3교대 나눠서 해보고 9월 16일 날 특별해서 결정을 짓겠다. 보수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안을 내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근무 형태를 바꾸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에 지금 좀 나아질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옛날에 4조 3교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다가 지금 근무를 바꿔서 시행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그 4일 온 그 휴무 동안에 밖으로 거기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전 그대로 4조 3교대를 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광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광양에 와서 음식도 꽉 먹고 또 광양에서 살면서 서로 돈을 많이 좀 주머니를 내놓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광양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멀리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좀 줄여주면은 그것을 안쪽에서 광양 시내 안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광양시의 이제 포스코의 근무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이 광양시의 경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은 광양시가 내세우고 있는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들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이 목성지구를 포함해서 8개 지구가 약 500만 평방미터입니다. 이게 다 개발되면 8만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 마동지구를 또 준공했고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간양 근역의 그 와우지구와 또 성황도입지구, 광영의음지구, 또 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주 기반 시설을 크게 확충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 두고 또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편하게 또 불편 없이 자식 키우고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면 30만 가족도시 자족도시는 문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또 빈틈없이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가진 주인들이 또 일부 불편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토지 보상을 제외하고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뭐 또 다른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양은 지금 많은 택지 개발 또 이 공영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투자액의 금액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더니 한 8천억 원 이상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돼 간다면은 정말 관양에는 30만 자족도시가 충분히 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자주 둘러보면서 네. 차질 없게 이렇게 지금 이제 드레나를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나 또 주거지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예. 정말 살기 좋은 관양이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 이내에 거의 아마 맞춰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양읍권 활성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광양읍권 활성화 사업도 민선 6기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광양읍권이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그 광양읍권을 10만 정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10만 정도 되려 그러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또 LF 아울렛, 또 종합운전면허 시험장, 또 익신 산단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세풍 산단 등 이 5개 사업이 아마 준공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성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 초부터는 아파트가 아마 지어질 그런 계획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LF 아울렛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건축허가도 모두 나갔고 지금 현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그리고 상권 영향평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영향평가는 지역 협력 사업 계획을 내는 것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이것이 11월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도 2016년도에 준공 목표로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도 토지 매수는 끝이 났습니다. 세풍 산단은 제가 하는 것이 사실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익신 산단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끝을 내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일한 사업인데 이것이 잘 추진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맞춰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읍의 읍 9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됩니다. 딱 광양읍 9시가지가 지금 남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지만 신도시가 되면 구도시 도심이 황폐화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한 2천억이 투자되겠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공모한 금액은 100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이것이 아마 결정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개발 사업 말고도 지금 백운 저수지를 이 농어촌 이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성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개발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봉광의 도설지구, 또 봉당지구, 옥룡 왕금지구, 덕천지구의 전원마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완료되면 광양, 봉광, 옥룡을 포함해서 10만의 도시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양읍권 활성화 사업 가운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LF 아울렛 아니겠습니까? 지금 LF 아울렛 잠시 전에 토목공사가 6월 달에 이제 개시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법적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뭐 법적인 사항은 지금 행정 소송하고 네네. 또 우리 시를 고발한 사건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은 뭐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끝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사실에 입각해서 잘 대응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F 아울렛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한 해 뒤에 생각을 하고 한 일도 아니고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LF 아울렛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시민인 대다수가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런 것이 우리 시에 있어야 한다. 그런 열망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공영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84% 이상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지역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영화관 하나도 없고 또 백화점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권 영향 평가가 끝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관양 시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까지 다 나가서 적법한 절차에서 됐기 때문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전라남도가 뭐 인덕천 정비 사업을 잠정 보러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아울렛에 관한 사업하고 이 인덕천 정비 사업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인덕천이 정비 안 된다 하더라도 아울렛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정비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장 인근에 인덕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인덕천을 정비한 건 아닙니다. 인덕천 정비는 인덕천 정비 사업 계획의 원래 계획의 대로 추진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덕천 정비 사업과 이 아울렛은 전혀 관계가 없다.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이 사업을 중지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사업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제일로 걱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영업을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양시장님께서는 LF 아울렛에 대해서 강행 의지를 밝히셨는데 신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전국적으로 아울렛 열풍이 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도 전남 지역에도 나주 지역에도 아울렛이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경남 쪽에 진주에도 아울렛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순천에도 지금 신대지구에 아울렛이 하나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건축 허가까지 지금 나 있는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부산에도 그러고 김해도 그러고 간데마다 이 아울렛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그 상권 영향 평가의 범위가 3km 이내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 요건이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연구에서 이야기하듯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러한 그 옳고 그른 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사가 진행되기 한참 전에 이미 논의됐어야 될 사항인데 이미 광양에 있는 LF 아웃렛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점을 반대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은 지금 입점 반대를 했을 경우에 만약 입점이 취소된다 했을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면은 입점이 취소됐을 때 그 입점을 찬성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부지 공사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입점 취소가 돼서 소상공인이 보호가 되면은 입점을 찬성했던 또 다수가 또 다른 피해자로 또 갈등이 또 생기는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광양을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 민선 6기 시책으로 주요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투자 약속 MOU까지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그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광양시 시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고 광양시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만약에 그 전남 동북권 쪽에 모든 아웃렛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 광양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김해까지 가서 원정 쇼핑을 하고 다닙니다. 그 김해에 있는 아웃렛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중소 의류 상가로 가서 옷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이러저러한 그 모든 요인들을 따져봤을 때 이제는 입점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지금 피해를 보시게 된 분들이 그 LF 아웃렛과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11월까지 지금 하게 돼 있는 지역협력계획서 뭐 이런 것들에 원래 그 지역협력계획서 내에 소상공인 보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공헌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뭐 사업계획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시간은 없지만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수가 엑스포, 순천 정원 박람회 뭐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통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광양시는 아직 이렇다 관광 아이템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사회자의 말씀대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여수는 또 엑스포, 순천은 정원박람회. 그러면 우리 시는 무엇을 했냐,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좀 정말 그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됐거나 광양시가 문화, 역사 또 거기에 따른 관광 조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최근에 관광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옛날에 그 SOC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힐링이나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희망이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강점이 있다 그러면 또 백운산이 있고 또 섬진강이 우리 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봉산의 또 전망대도 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야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매화마을, 제철소도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순신 대교 등 이런 것들을 자연자원과 결국 산업자원을 잘 엮어서 스토링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도 감성 콘텐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관광 자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또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고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잘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백운산 같은 경우 지금 자연 휴양림이 지금 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치유숲을 최근에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휴양관도 지금 짓고 있고 목재문화체험관도 지금 짓고 있고 오토 캠핑장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엮어지면 결국은 이 둘레길과 함께 명소로 이 휴양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 300헥타 규모 산림복지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 브랜드로 이것도 키워나갈 그런 하나의 제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섬진강이나 매실, 그다음에 이순신대교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지역의 이런 관광 콘텐츠들을 좀 더 이제 과감하게 탈피하고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런 관광 아이템들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우리 광양은 백운산이 있고 또 섬진강이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은 잘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순천 여수보다는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말 우리 광양은 앞으로 어떤 관광명소 사업을 살릴 거냐를 놓고 정말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시장님과 저와 광양시의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 발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발굴을 해야 돼서 우리 광양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지혜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광양시정 활동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으로서 신 교수님께서 지역에 바라는 바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지역에 바라는 바보다는 그 시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1년 잘 이끌어 오셨지만은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 항상 어느 정도의 잡음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이 이제 소통 행정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소통이 이제 현장에 가시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실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대 효과를 보고 시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 효과는 말 그대로 이제 밝은 쪽이죠. 근데 그 이면에 분명히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에 해당되신 분들은 항상 반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다 예측이 될 수가 있는데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부분으로 소통을 하시면은 시장님이 꿈꾸시는 행복수도, 대한민국 행복수도, 전남 제1의 경제도시가 건설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의장님께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1년간 광양시의회에서는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고 희망을 드리는 광양시 제7대 시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우리 신준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말 소외된 또 피해가 있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잘 드러난 이야기 명심을 하겠습니다. 광양시정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대한민국 행복수도 광양을 시정 목표로 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광양, 모든 시민이 고루 잘 사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광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토론시사 데스크 광양시의 민선 6기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토론 나눠봤는데요. 민선 6기의 첫 단추가 끼워진 지 1년. 광양시 민선 6기 청사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건전한 견제, 그리고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민선 6기 광양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시사 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